예,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1라디오 오후 4시를 책임지는 홍사훈의 경제쇼 진행자, KBS 홍사훈 기자가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 예, 경제인데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왜 요새 분노를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제가 무슨 책 팔러 나온 것 같아서 좀 뻘쭘하긴 한데 예. 이거 책 안 사보셔도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고. 예. 제가 원래 경제 하기 전에 시사교육 창이란 프로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거기서 보면은 제가 느낀 게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상당 부분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놔두면,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분노 해지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이제 살만해져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분노의 그 DNA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 진짜 분노해야 될 세 가지. 예.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서 분노해야 될 세 가지. 어줍잖게 좀 썼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랄지 7광구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이게 예. 세 가지가 있던데 정의롭지 못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쓰신 거죠. 예. 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자본주의 근간을 해치는 사건이니까 그렇죠. 가장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취재를 직접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연히 취재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하는 거고. 예.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뉴스타파 그 시민보만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시민보 기자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시간이 그게 오래되고 그래서 예. 또 복잡하니까 예. 뭘 잘 모르겠어. 이 파편화돼 갖고 그렇죠. 보도가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걸 한번 좀 쭉 이걸 지금 상황을 갖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걸 알려면은 처음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이게 경찰에서 2013년도에 내사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그러니까 한 6년 뒤에 뒤늦게 이게 세상에 끄집어내게 된 거잖아요. 예. 끄집어내게 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 내사 보고서에 공범 중에 한 명으로다가 쩐주로다가 돼 있어.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처음부터 이게 처음에 시민보 기자가 처음에 저는 그 기사 보고 야 궁금한데 해서 뛰어든 거거든요. 예.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예.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궁금한 거는 주가 조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지금 재판에서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2013년도에는 내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범죄가 이거 아니다라고 수사가 내사 종결됐거든요. 8년이 지난 2021년도에 이건 범죄다라고 해서 다시 기소가 되고 재판이 그랬네. 됐잖아요. 예. 8년 전엔 이게 왜 내사가 종결되느냐, 누가 뭉갰느냐 이 수사를.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하지 않고 있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예. 저는 그게 사실 진짜 문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내사한 그 경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엿받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돈 받고 그냥 예.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 뭉갰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2011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제 성공을 했어. 그리고 손 털고 박수 치고 끝냈습니다. 그 예. 공범들이. 그리고 2012년도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 특수부 예. 부장검사와 결혼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3년도에 경찰에서 이걸 내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2번이 적시돼 있거든요. 내사 보고서에. 예. 경찰은 그 당시에 김건희라는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사라는 게, 수사라는 게 올라가려면은 경찰에서 내사를 한 다음에 수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검찰의 이제 수사 그렇죠. 지휘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기적인. 예. 검찰의 그 내사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그 담당 검사가 특수부 부장검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특수부 부장검사의 부인 이름이 작년에 결혼한 그분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걸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은
그때 취재했을 때 후보 시절에 이제 취재를 했었잖아요. 예. 후보 시절의 해명 뭐 한번 계좌를 동부증권으로 넘긴 다음에는 뭐 관여하지 않았다랄지 대통령실 그 이후의 해명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끝내고 7광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차례 공판이 지금 2월 달에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 전에. 예. 지금 벌써 26차례 공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이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사실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6개가 이용됐다. 그리고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 계좌가 어떻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게 쭉 적시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수사기관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무혐의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좌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 자기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예. 동 계좌 주식을 다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라는 걸 조사를 하고 밝혀줘야만이 저희 같은 사람도 궁금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없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8년 전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돼 갖고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거기 유독 그 중요한 쩐주를 작용했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7광구 문제는 이게 갑자기 60년대 7광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체계까지 써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7광구가 이게 보니까 현안이더만요. 이게 지금 3년 뒤에 예. 2025년 6월 22일에 한국하고 일본 간에 매우 큰 사건이 보나마나 벌어질 겁니다. 2025년. 예, 3년 뒤죠. 예. 3년도 안 남았지 이제. 예. 왜냐하면은 7광구라는 게 아마 저희 나이 때쯤 돼서는 다 알 거예요. 그럼요. 거기 석유 잔뜩 묻혀 있다. 제7광구 그렇지, 검은 진주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효리였지. 예. 근데 왜냐하면 거기 7광구라는 게 제주도 남쪽에는 대륙부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 유엔에서 당시에 1960년대 유엔 아시아 개발기구라는 데서 거기를 탐사를 해봤더니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페르시아만처럼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의 매장량이 있더라 석유가. 그리고 실제로 7광구 바로 옆에는 네.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거긴 중국의 영해니까. 이 다 연결돼 여기는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네. 우리 영해예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해양법상으로는 우리가 이거 주장할 수 있어 갖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여기 우리 땅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참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당시 국제법으로 보면 하여튼 간에 우리 거였어? 우리 거였어. 예. 그러니까 노래까지 나왔겠죠. 야, 어떻게 오키나와 바로 앞에 있는데 한국 거야 이게. 예. 우리 반반씩 나누자 해서 거기서 뭐 나오면은 석유 나오면은 반씩 나오기로 한일 공동개발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 1978년이야. 78년에. 근데 그게 50년간 유효한 조약이거든요. 2028년 6월 22일이 조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네. 만료되기 3년 전에 예. 한국하고 일본 간에 서로 야 이거 더 이상 조약 우리 연장 안 할래 하고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연장을. 그게 2025년 6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나마나 조약을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혼자 먹으려고? 나올 것 같으니까. 중간에 국제해양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해양법으로 보면은 7광구 전체가 다 일본께 돼버리는 거예요. 해역 조정이 돼버린 거네. 네. 일본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대 한 7군데 시추를 했어요. 예. 일본이 훨씬 더 기술이 앞서고 자금이 그렇죠. 있으니까 일본은 다 의지를 했죠.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조약도 맺은 거고 반반씩 나누자 해갖고. 예. 그리고 거기서 한 3군데서 뭐 경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긴 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이 이거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50년만 기다리면은 나도 보자. 올 거 되네. 그때부터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여기 경제성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1986년에 다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지금 거기는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도 한 번도 못하게 그 조약이 돼 있거든요. 양국이 같이 하게 돼 있어 무조건. 지금 발전된 기술로는 충분히 탐사와 시추가 가능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없더라도
알아는 보고서는 조사는 그렇죠, 해보고서는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본은 무조건 없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안 들어간다. 그럼 한국만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1978년에 맺은 그 조약이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악수해야만이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거기는 손도 못 대보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우리 그 되기 전에 우리 연장하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일본은 보나마나 폐기할 거라니까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일본은 이제 국제재판을 끌고 가겠지. 그래서 대륙분 여기 경계선을 갖다 교통정리를 해다오 그러면은 일본 소유가 다 될 거다. 그러면 일본에게 100% 유리하다? 그럼 일본은 자기가 혼자 개발해서 다 이걸 왜 한국하고 나누겠느냐. 이 속셈인 거죠.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되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그 해결 방안은 예.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건 우리입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뒤엔 분명히 일본이 조약 파기를 선언할 거거든요. 이거를 핸들링하는 기관이 외교부거든요. 예. 외교부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뒷짐 짓고 그냥 시간만 이거 국제조약국에서 예. 핸들링 하는데 내 임기 동안에만 이게 조용히 언론에서도 모르고 잠잠해지고 국민들도 모르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군요. 외교부에서 이거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조만간 이제 정상회담도 있을 테고 예. 나머지 한일 간의 현안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유엔에서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했으니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아니냐. 이거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켜라. 일본은 물론 반대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걸 꾸준히 계속 우리가 요구해야만이 그렇죠. 나중에 이게 국제재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한국이 계속 이슈를. 뭔가를 요구를 했다. 일본한테. 그런데 일본이 계속 뭉갰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꾼다를 출간한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내용도 있습니다. 예, KBS 홍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